심리학을 강의하다 보면 주로 질문이 우리 부부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전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강의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잘 살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늘 이렇게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주요 어떤 역경의 측면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한 10쌍에 7쌍 정도는 다들 사실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 없죠, 그죠? 저는 행복해요. 한 7쌍 정도가 행복하지 않은 걸로 제가 상담을 많이 이렇게 강의 끝나고 한번 해드리는데, 7쌍 정도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주역의 어떤 좋은 가르침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현재 역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 관계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결혼해서 이혼하는 확률이 53% 정도 됩니다. 아, 53%요? 그러니까 100쌍이 결혼하면 53명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기, 그럼 50%가 이혼한다고 합시다. 나머지기 50%가 남았는데, 그 중에 27%는 닭이 소보듯이 사는 부분. 각 방에 살고, 각이 살긴 해도 도장은 못 찍어도 헤어진 거나 다름없이 사는 부부. 예를 들어서 헤어지려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아들도 눈에 걸리고 부모도 한 번 시집간 년이 이혼하면 안 된다 하고 뭐 온갖 짓을 아니까 그쵸. 억지로 사는 부부. 억지로 사는 부부. 그 다음에 22%는 22.5%는 아주 다복하게 행복하게 사는 부부.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많았어요? 와. 그러니까 조금 전에 30%는 잘 살고 70%는 헤어지고 싶다 뭐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나온 수치냐 이러면, 사람의 몸에는 유기질과 무기질로 나누어져 있는데 물이 약 한 77.5% 정도 되고, 유기질로 되어 있는 것은 22.5%가 그렇습니다. 뼈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수치와 동일하다고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아기를 놓고 살면서 제일 처음부터 헤어질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것하고 신뢰라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남녀가 착 만나면 둘이 다 눈이 번쩍하면 사랑을 느끼는 것, 그래서 연애를 한다고. 사랑이 먼저 생겨서. 신뢰가 먼저 생기는 건 없어요. 신뢰가 생기는, 그럴 때는 미친 듯이 사랑하다가 생기는 게 애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2명이나 1명쯤 놓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잘못했는데. 지정신은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땐 지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사람 돈벌이도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쓰기만 쓰고, 내가 살면 고생을 직사하게 하겠는데 하는 생각도 하고, 남자가 생각할 때 내가 미쳤지 전연한데 왜 내가 그렇게 매달렸을까? 가슴이 사무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그런 믿음이 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예요. 그럼 남녀가 처음 사랑할 때는 신뢰를 생각도 안 한다고. 딸이 부모님한테 남자를 데리고 가면 결혼을 못하게 해. 난 자살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려 한다고. 그럼 저 부모가 딸한테, 이년아 시집가서 네 눈 니 찔렀다는 소리를 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도 한다고. 아기를 하나쯤 놓고 나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정신이 들어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신뢰가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그럼 신뢰란 과연 무엇이냐 하면, 약 한 70%가 경제력입니다. 남자가 돈을 못 벌어도 경제력이 있어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질병이라든지 뭐 병이 나도 남자가 경제력도 있고 똑똑하고 좋아하면 끝까지 간호를 하면서 여자가 케어를 해줍니다. 그럼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여자가 돈 벌러 나가야 돼요. 또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벌어서 밥도 먹이고 일 살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돈도 한 푼도 벌 줄도 모르는 게 밥이나 많이 처먹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이런 소리를 여자가 남편한테 하게 돼. 그럼 남자 신경질 나니까 폭력을 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생하라. 절대로 부부간에는 험담하지 말아라. 험담하고 싶어도. 아예 있어도 참고 말하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도 남자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헤어진다고.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혼자 살면서 자식을 키우는, 그럼 애들이
헤어지면 다 어디로 가느냐? 엄마한테 달아붙어. 아버지한테 잘 안 갈란다고. 그럼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어. 그러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애들 그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하면 어머니 인생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혼하면 위자료를 청구해서 애들을 키울 수 있도록 받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 이러한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부부간이 그렇지 않는 정도인데 헤어지려고 하거든. 둘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상생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남편한테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여보 당신이 참 좋다고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상극으로서 최악의 가정까지 온 사람들도 조금씩 그 언어와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이 상생의 가족, 신뢰로운 가족으로 갈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거든.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극단의 방법이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병이 났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하지 않고 약물이나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좋은데 맨 마지막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오픈하자. 늘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없애자. 그게 바로 이혼하는 방법이나 같은 거다. 여러분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이혼하는 걸로 하시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삶을 상생으로 돌리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가르침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